예, 이 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법무장관의 업무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했는데 이 살펴볼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일단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이 사법개혁과 법무정책 이 논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했었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는 크게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와 서비스 제고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는 먼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상가 임차인만 적용되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노화자, 심신장애 의심자, 중재 피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예.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확대 개선키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세 비례 벌금제도 도입할 예정이고요.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의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보듯이 법률 서비스와 검찰 개혁. 근데 이게 다 나온 내용 아닙니까? 좀 새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예, 오늘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법무부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이 검사의 보임, 즉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라는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예산,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주무인데, 네. 검찰 조직을 이해를 못하는 그 비검찰 출신, 물론 이제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과연 전문성의 확보 면에서는 어떨까 이런 또 생각도 또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힌 내용들도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정협의라고 하면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를 하는데요. 어제는 이해찬 대표가 참여를 해서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조국 장관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현재 조 장관 가족이 각종 의혹을 받으며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런 탓에 일각에서는 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이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이 피의 사실 공표가 원래는 전임인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된 것이었다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조 장관의 가족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잠깐만요. 검찰의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것은 합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 네. 이 부분은 여당 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조 장관 측이 먼저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취재해 봤지만 일단 어느 누가 그것을 먼저 제안을 했느냐까지는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 사실 공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일단 조 장관의 가족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법무부와 여당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뭐 반대 여론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 노출이 되면서 야당에서는 뭐 상당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네. 이 문제죠.
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임차인 보호의 경우에 당정은 현재 2년으로 보장된 주택 전세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건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정책 효과를 두고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법무부 소관 업무가 맞지만 예. 이 전세와 월세 업무는 국토교통부 업무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취재 보니까 이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법무부가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법무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이런 거 보면 관계부처와 잘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기 장관 때부터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국토부와는 논의가 없었군요.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사전에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하지만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한 만큼 국토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법률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조국 장관이 각종 논란 끝에 결국에 장관이 됐고 첫 번째로 당정 협의를 한 자리에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번 사법개혁의 그 방점 중에 하나가 결국엔 서민층을 다독이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개혁과 서민층에 대한 어떤 달래기?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서민층을 다독인다면은 재산세 비례 벌금제도 이게 더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재산이 적든 많든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내는 벌금의 액수가 똑같습니다. 예. 이것을 총액 벌금제라고 하는데요. 당정은 앞으로 이것을 재산이 많으면 벌금도 많이 내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이것은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도 한 차례 언급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법학계를 중심으로 얘기가 꾸준히 됐습니다. 예. 일단 이번 당정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벌금을 많이 내는 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 또 현실적으로 그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피고인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다 측정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 이 벌금 책정을 위해서 피고인의 재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하지만 민주당과 법무부에서는 그 현행 총액 벌금제는 경제적 약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형벌 효과가 비교적 약하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제 개선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 형사사건 공보준칙과 관련된 이 내용이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 네. 최 기자가 지금 준비해온 걸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 구체적 방향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일단 어제 당정협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당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고 이것은 일단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대략적인 줄기는 정해놨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취재를 해보면 일단은 당정의 방향은 검경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막되 사법부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그 재판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 사실이 공포가 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논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실효성 있는 공보준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재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피의사실 공포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였는데요. 직접 가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밌었습니까? 유익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일단 여기서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홍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요. 예. 민감용 경찰청장까지
참석을 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은 일단은 참석자들이 그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돼서 그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피의 사실 유출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면 예외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예외이냐? 중대 범죄 또는 명백한 진실이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면 예외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예. 또 어제 패널로 경찰청 관제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도 형법상 피의 사실 공표죄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과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의견을 합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토라인을 이렇게 서보면 그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의심을 받던 그런 상황에서라도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어떤 그 무고함, 네. 결백함을 항변하는 그런 역할도 어떤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논의가 있고 저희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쫓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